얼마 전 할리우드에서도 미모와 매력으로 인기를 누리는 여배우 한 명이 LA의 한국 식품점에서 의문의 냉동식품을 구매하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 마트를 드나드는 할리우드 배우는 그녀가 처음은 아니지만 지극히 한국인만의 음식이라 생각했던 메뉴, 그것도 상대적으로 저렴이 음식이라 평가받는 냉동식품을 선택한 그녀의 선택에 여러 연예 매체는 한국 음식 분석 특집 기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에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스스로를 까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실생활 속에서 한국의 식문화를 깊숙이 받아들여 즐기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허구한 날 비빔밥, 불고거, 김치 등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한식을 우리가 추려 밀어주는 일이 흔했죠.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양식으로 기괴하게 변형된 한식이 아니라 그저 한국식으로 만들되 이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재료를 가미하는 등의 작은 변형으로 마치 한식 2.0으로 진화해 일상생활 속에서 늘 찾는 식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한식 세계화가 어려운 이유가 언론사들의 단골 기삿거리기도 했습니다. 맛의 표준화가 어렵고 조리법이 복잡하다는 것이 이들이 내세운 근거였죠. 그러나 문화의 파급력은 생각보다 대단했습니다. 영화, 드라마, K-팝 등 대중음악이 확산하며 K-푸드의 진입 장벽은 한층 낮아졌거든요. 이런 열광 뒤에는 한국 식품 회사들의 고군분투가 후방에서 지원했다고도 하죠. 그런데 작년부터 유난히 미국인들의 저녁 밥상에 빠짐없이 오르는 한국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두인데요. 최근 한 방송에서는 하마터면 중국 식품이라 착각할 뻔했다. 이젠 중국식 이름으로 바꿔 부르는 게 아니라 이 포장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한국식 이름으로 제대로 불러줘야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을 정도죠. 오늘은 미국에서 대중화에 성공해 100년가량 미국에 퍼져온 중국과 일본 만두를 제치고 한국의 시장 1위로 자리 잡은 한국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바삭하게 씹히는 만두 안에 야채와 육즙이 풍부한 고기 맛이 느껴진다. 밀가루 반죽이 얇고 속이 꽉 찬 데다 쫄깃쫄깃한 식감이 정말 환상적이다. 맛있는 걸 넘어 좋은 재료로 만들어져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미국의 메이저 홈쇼핑 채널인 HSN에서 비비고 만두를 선보인 쇼 호스트가 보인 찐 반응이었는데요. 방송을 본 미국 시청자들은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매진된 것은 물론이고 바로 튀겨낸 만두를 한입 베어문 쇼 호스트의 표정이 화면에 가득 잡혔던 것에 주목했다고 하죠. 실제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미국 매체와 방송을 살펴봤는데요. 과장 하나 보태지 않고 현재 한국 만두가 미국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두 번의 별미 외식으로 한식을 선택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식탁에 한식이 오르는 것은 엄청난 꿈이자 큰 그림인데요. 한국 식품 기업들이 이런 사명감과 당찬 포부를 품고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뛰어든 지는 어느새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식품의 미국 시장 진출은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미국인들의 식습관을 바꿔놓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품목은 앞서 말씀드린 만두입니다. 중국식 영어 표현인 덤플링이나 일본식인 교자가 아닌 만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한식 고유의 가치와 브랜드를 지키려는 정면 돌파 전략을 취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10년보다 더 전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전략이긴 합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잘 먹힐지 모른다는 자신감 문제였는데요. 이제 한국은 나라 이름 자체가 거대한 브랜드입니다. 해외에서도 한국 고유의 특색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고 즐기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렇다면 애초에 비비고가 만두 글로벌 진출을 검토하면서 첫 목표 시장으로 왜 미국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미국은 냉동식품 시장이 크고 간편식품 보급률이 높으며 아시아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만두 시장이 커지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이미 중국 이민자들이 만두를 상업화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만두가 그렇게 생소한 식품은 아니었다는 점이 비비고 만두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장점으로 꼽히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비비고가 등장하기 전에는 만두와 딤섬을 혼동하여 중국 음식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진출 초기 당시 미국 냉동 만두 시장은 일본 아지노모토사 계열의 링링이 새로운 제품 개발 없이도 수십 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냉동 만두에 대한 미국인들의 이해도나 선호도는 높지 않았는데요. 기존 업체들이 수십 년 된 낡은 기계를 그대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제품 개발 등 혁신 없이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이었죠. 비비고는 2016년에 바로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비비고 열풍을 일으키며 단번에 시장 1위를 차지합니다. 이미 냉동식품의 저변이 넓은 시장에서 높은 품질을 필두로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물론 만두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버리는 데 성공한 것이죠.
사실 미국에서 냉동만두는 서민적인 이미지 음식입니다. 저렴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소비자를 타깃했기 때문에 재료가 신선하지 않고 영양소가 불균형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동안 미국 시장에 유통된 냉동만두가 수십 년간 연구개발 없이 해오던 대로만 회사를 꾸려왔기 때문입니다. 링링의 만두는 중국 특유의 두꺼운 만두피가 특징이다 보니 풍미가 적어 다른 재료와 함께 요리하거나 소스를 듬뿍 찍어 먹어야 했죠. 게다가 미국인들은 찐 만두보다는 군만두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군만두 전용으로 나온 제품은 일본 아지노모토사의 제품뿐이어서 선택지가 적었다고 하죠. 이러한 기존 만두들의 패인을 철저히 분석한 CJ는 완벽한 현지화를 목표로 기존 제품을 변형한 미국 시장 전용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비비고 만두는 중국식 저가 만두가 아닌 프리미엄 영양식품으로 홍보를 전개했고 실제 연구개발도 이런 컨셉에 맞춰 진행했는데요. 특히 기존 시장 상품과 다르게 한국 스타일로 만들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덤플링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중국, 일본의 교자 대신 한국의 만두를 선보여 이름부터 확실한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죠. 결국 비비고는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만두를 인스턴트 푸드가 아니라 웰빙 푸드로 포지셔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비고 만두를 또 하나의 건강한 아시안 푸드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실제로 비비고는 기존 냉동만두와 비슷한 유형의 음식이라는 것 빼고는 모든 부분에서 혁신을 시도했는데요. 먼저 만두소를 변화시킵니다. 아시아 식품은 기름기가 적고 건강하다는 인식에 맞춰 돼지고기는 닭고기로, 부추는 고수로 변경했습니다. 물만두 크기를 더 선호하는 미국인의 식습관에 맞춰 크기도 줄이고요. 쫀득한 한국 만두피의 특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는 즐거움도 주기 위해 투명한 느낌으로 처리해 내용물이 가득 차 보이도록 개발했는데요. 다져진 재료의 크기는 큼직하게 썰어 넣어서 씹는 재미와 함께 깊은 풍미를 더했답니다. 때문에 단순히 만두맛만 비교해도 일본과 중국 기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났죠. 이처럼 만두 그 자체가 정말 맛있다 보니 링링이나 아지노모토의 만두처럼 소스도 필요 없었답니다. 냉동식품은 몸에 좋지 않다는 고정관념을 깨버린 한국 만두의 화려한 등장에 미국 소비자들이 만족스러워했죠. 이처럼 K푸드 확산세는 실제로 거세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력할 부분도 많습니다. 한국 주도하의 전파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외국인들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각국 소비자들의 식문화에 조금은 더 쉽게 어우러지도록 식품 개발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에선 밥 반찬으로 받아들여진 김을 서양에서는 간식으로 포장한 겁니다. 이미 한국 대중문화의 힘으로 K푸드는 힙하고 트렌디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주중 식단을 짜면서 최소한 한 번은 꼭 들어가는 일상의 음식으로 확실히 자리 잡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